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가압상속공제의 기업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영상의 자료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세청 예규와 판례 중 대표님들이 솔깃할 만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산을 꽤 많이 축적한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자산의 대부분은 운영하던 회사 주식과 부동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이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많이 나오겠죠? 상속세는 대물 변제도 가능하지만 현금 납부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수십억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상속인은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의 주식을 처분해서 상속세를 내고자 합니다. 또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서 상속세를 줄이고 싶기도 하고요. 즉, 가업주식 전부를 상속받는데 일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일부는 상속공제를 받지 않고 나중에 처분해서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가능할까요? 위 사례에 딱 맞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지분 65% 전체를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상속받은 지분 65% 중 일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일부는 일반 상속을 받고자 합니다. 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주식은 아버지 사후에 처분하려고 하고요. 2022년 12월에 나온 국세청 예규입니다. 아들이 상속받은 가업 주식 중 일부만 가압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주식은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규대로라면 아들은 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주식을 소각하거나 양도해서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요. 또는 회사의 이익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엔 피상속인 요건 중 최대주주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대주주 요건은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40% 이상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하죠. 2022년까지는 50%였는데 올해부터 2023년에 40%로 완화되었지요. 그런데 피상속인, 즉 부모의 지분이 35%이고 직원이 1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가압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업체 상담을 하다 보면 직원이 회사 주식을 보유한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최대주주 요건이 피상속인, 즉 부모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서 40% 이상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는 거잖아요. 그럼 10%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만 풀면 되겠지요. 특수관계인 규정 중 30% 이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와 그 법인의 사용인, 즉 직원은 특수관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직원은 특수관계인인 것이지요. 그래서 최대주주 요건을 맞춰서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35% 지분은 가압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회사 경영에 오랜 기간 참여하였고 2012년 4월 30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본인 소유의 주식 67,023주를 증여합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2012년 5월 1일 아버지는 원래 본인의 소유인 주식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67,023주를 합하여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최대 주주 요건이 10년간 보유한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은 10년은커녕 보유기간이 고작 하루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세청은 당연히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인 아들은 법원으로 달려갔죠. 2심과 3심은 아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죠. 대법원은 증여자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할 것 등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지 증여자가 해당 증여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할 것까지는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왔으니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업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주식을 아버지에 증여한 후 아들이 이 두 분의 주식을 모두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을 해도 된다라는 대법원 판결인 거죠. 두 분이 주식을 각각 갖고 있으면서 경영에 10년 이상 참여를 했다면 두 분이 각각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아도 되지만 그 분 중에 한 분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주식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분의 주식을 경영에 참여한 분에게 증여를 하고 합산해서 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가업상속공제에도 적용되기에 사례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유사하지만 50% 이상의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피상속인 A는 2004년 7월 31일 주식회사 갑을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 2020년 6월 9일 사망하였습니다. 대표이사 A의 배우자인 B는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A의 주식을 상속받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죠. 하지만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인 A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50%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서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일반 상속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가업 주식을 상속받은 B는 피상속인이 기업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상속공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결국 피상속인이 상속한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50% 이상 주식을 10년 넘게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이 10년 이내로 보유한 주식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에 한해서는 가압상속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병으로 인해 증가된 주식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합병 대가로 취득한 주식은 10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압상속 공제 대상이 된다는 예규도 있습니다. 피상속인 A는 2000년 2월 가압법인을 설립하여 2016년 2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2017년 다른 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합병 대가로 가압법인 주식 7,212주를 교부받았지요. A는 2020년 2월 사망할 때 보유 주식은 74,790주였는데 여기에는 합병 대가로 받은 주식 7,212주도 포함되어 있었죠. 즉 7,212주의 보유 기간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셈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 A가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74,790주 전체가 가압상속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가압상속 공제 제도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예규,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님들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